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0년 5월 12일입니다. 네, 오픈 베이스를 어제 종가에 좀 베팅을 해봤고요. 좀 높은 위치라 많은 금액을 사지는 못했습니다. 현재 뭐 한 3.6%, 3.7% 정도 이 갭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 자리에다가 일단 절반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현재 한 3.9% 갭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. 자, 4%까지 올랐고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물량 좀 체결이 됐습니다. 예, 좋네요. 자, 정고점 한번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. 자, 오픈 베이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단날 매수 체결이 됐네요. 자, 시가gen 매매로 일단 매수를 한 거고요. 자, 다행히 또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. 자, 한번 지지가 나왔다가 여기서 또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잘 지지를 했습니다. 자,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자, 일단 시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가 돌파를 한다면 시세가 한번 또 꼬리 매물 때까지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시가까지 올라오면은 뭐 한 2%, 2.5% 정도 가까이 수익이 좀 날 것 같아요. 일단 시가 도전을 하네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 봤고요. 자, 빠르게 돌파를 지금 하지 못하고 두 번 정도 부딪혔거든요. 자, 안전하게 일단 여기다 절반 좀 매도 팔게요.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안전하게 좀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. 바로 좀 뚫지를 못하고 주춤주춤해서. 자, 돌파가 나오려면 일단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안 실리니까 얘가 돌파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.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, 뭐 더 많이 실리면은 엄청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기다려 볼게요. 지금 절반 팔았으니까 뭐 안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건 취소하고요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자, 돌파가 나오네요. 자, 거래가 좀 안 실리는 게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. 거래 없이 지금 돌파가 나오는 거라, 뭐, 물론 여기서 더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, 제 마음에는 그렇게 썩 들지가 않아서 매도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날 시가gen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지주가 아래쪽으로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좀 해주고 있고요. 자, 매수가까지 살짝 터치를 해주고 여기서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.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.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
이 정도 구간 오면은 일단은 물량을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반등이 한번 나오죠. 예, 이 자리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, 자, 거기 지금 다 와가고 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물량 체결이 됐습니다. 예, 결국 이 자리를 계속 부딪히면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. 예, 나머지 물량 여기다 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량 매도했고요. 이렇게 롯데지주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예, 저는 오늘 세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. 예, 오픈 베이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픈 베이스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이렇게 장중에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서 거의 1.7배 정도, 70%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그렇지만 어제 상승에서 이 앞고점까지의 거래대금을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이 전고점의 거래대금은 좀 돌파를 했죠. 거래대금이라는 것 곧 돈을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윗꼬리를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의 상승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베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분봉상 보면 자, 어제 종가 무렵에 이제 제가 베팅을 했죠.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오늘 그래도 운 좋게 또 이렇게 갭 상승이 떴습니다. 자, 갭이 대략 한 4% 정도가 떴어요. 그래서 갭이 뜨고 바로 또 상승을 줘서 제가 시초가에 절반 물량 매도를 하고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욕심 없이 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최대 대략 한 7%권까지 수익이 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 베이스 매매는 마쳤고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침에 일찍 좀 상승을 줬지만 결국엔 얘도 좀 하락을 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. 자, 다날은 제가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가권의 세력주 시가gen 매매를 좀 한 겁니다. 자, 이 윗구간 자리를 오늘 이 갭상승으로 좀 돌파를 했죠. 이 지지저항 라인이었던 4,430원 자리를 얘가 오늘 시가갭을 4.1%를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위로 시세가 나오고서 떨어지는 거는 제가 매수 안 한다라고 여러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빠르게 떨어지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자, 빠르게 떨어져서 제가 정확하게 4,430원에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한번 상승을 줬다가 재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또 지지를 하는 모양이 나왔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지지를 하니까 전고점 이 몸통 라인 고가 돌파 시도를 했고 저는 여기서 한번 윗꼬리 달고 여기서 두 번째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고 요 구간에서 절반 팔았고요.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돌파가 나왔어요. 그런데 여기 돌파 나올 때 거래량이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. 이거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윗꼬리 달고서 이제 거래가 터진 모습이었고 돌파가 나올 때 거래가 확 솟아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페이크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죠. 그랬더니 거래는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윗꼬리 매물대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단날 매매는 좀 마쳤고요. 자, 그리고 롯데지주를 좀 매매를 했는데요. 자, 롯데지주는 일봉상 제가 요날 시초가에 좀 매수를 했었어요. 어제죠, 어제. 어제 시초가에 좀 매수를 했었고, 어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지만, 결국에는 제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와주고, 요렇게 이제 좀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. 요 오늘 5분봉으로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요 앞에 이제 매물대를 좀 보기 위해서. 그래서 5분봉으로 봤을 때 요 구간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걸 보고
요 정도 구간에서 일부 물량 매도하고 또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요 정도 구간에서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. 그래서 종가상 또 하락을 했죠. 자, 롯데지주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직 뭐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. 일봉상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 이 이슈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또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또 하락을 깊게 줄 수도 있죠. 그래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짧게 수익 줄 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매매를 마쳤고요.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이 종목들의 편향이 너무 심한 시장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또 그쪽 관련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일부 인터넷 이 플랫폼 관련 회사들하고 또 게임 관련 주식 이 세 가지 섹터의 종목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정말 좀 어렵지 않았나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제 넥스트 비티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자,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깔끔하게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윗꼬리 라인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은 받을 수 있어요. 이런 구간에도 이제 윗꼬리 매물이 있죠. 그렇지만 몸통 라인의 이제 저항 라인은 뚫어놨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좀 이쁜 모양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의 이 거래대금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아쉬워요. 그리고 돌파 시에 이 거래대금 또한 대략 오늘 뭐 한 400억이 조금 넘게 터지는 거래대금인데 이런 거래대금은 최근에 강한 종목들 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에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뭐 큰 거래대금은 아닙니다.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이뻐 보이지만 거래대금의 모습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쉽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분봉상도 좀 막판에 이슈가 터지면서 좀 급하게 올라갔어요. 얘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이유가 이 TCM 생명과학이라는 이 회사가 미국의 진단키트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좀 발발을 했는데 이 TCM 생명과학이 이 넥스트 BT가 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. 그래서 그 회사의 이제 이익분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. 자, 그 관련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좀 올라갈 때 이렇게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얘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.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. 자, 그래서 얘는 내일 이제 일봉상 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매매할 종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요즘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솔찬히 나오긴 하지만 이 모습들하고 거래대금 측면 그리고 분봉상 움직임 그리고 일봉상 이 만들어가는 차트의 모습도 정말 이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얘도 마찬가지인 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 매물대 이 종목의 상장 시초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얘는 또 거래대금 또한 돌파가 나왔어요. 자,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굉장히 좋긴 한데 얘가 상한가 들어갈 때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고 굳혔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, 그리고 상한가 잔량을 많이 쌓았으면 더 좋았겠죠. 그런데 장 후반부에 이렇게 상한가를 풀면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 또 터치했다가 또 빠졌다가 또 터치했다 빠졌다가 마지막에 좀 들어가긴 했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에 또 상한가가 풀려 있거든요. 자,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요즘 상한가가 들어가고 강한 종목들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렇게 강력한 어떤 테마나 뉴스를 띄우고서 이 상한가를 확실하게 굳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. 그게 요즘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의 좀 특징입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많이 없다.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팬데믹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발발이 되면서 다시금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렸어요. 그래서 시젠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요. 수젠텍이 오늘은 가장 강했습니다. 자, 수젠텍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물대 안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
물론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. 분봉상 들어가서 뭐 정거장 매매, 돌파 매매, 뭐 이 저점 지지 매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확률이 좀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매매를 하지 않지만 뭐 매매하실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는. 자,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.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또 독일하고 중국에서 다시금 또 재확산의 우려가 발발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요. 자,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회사와 또 게임 회사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. 카카오도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.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오늘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이 신고가 종목들이 좀 나왔어요. NC소프트가 오늘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. 자, 아주 깔끔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.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거래대금 또한 한 2,500억 가까이 터트리면서 정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주고요.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좀 약하죠. 그런데 이제 투신에서 좀 많이 들어왔어요. 사모와 일반에서.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좀 들어오진 않았는데 수급주 매매로 뭐 대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좀 봉 길이가 짧은 게 아쉬워요. 6.87%. 제가 이제 수급주 매매 설명을 드릴 때 7% 이상의 봉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뭐 이런 전고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수급주 매매로 뭐 대응할 수도 있겠죠. 그거는 뭐 분봉상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또 대응하는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염두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런 지지 라인을 깨고 이탈을 한다면 음봉으로 빠르게 이탈을 한다면 각자의 기준에 맞게 또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. 자, 그리고 네오 위주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. 얘도 굉장히 좋죠. 얘도 오늘 11.4%가 상승이 나왔고요. 얘도 거래대금 또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어요. 최근 거래대금 중에는.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gen 매매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. 그런데 얘는 제가 못 봤어요. 왜냐면은 얘는 1조가 넘는 우량주는 아니에요.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얘는 제 레이더에 걸리진 않았습니다. 만약에 걸렸다면은 얘도 이렇게 이제 시가gen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 났겠죠. 자, 분봉상 보면은 바로 아래 꼬리 딱 주고 바로 상승 나왔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겠죠. 자, 그래서 요거는 좀 저도 봤지만 장 후반부에 봤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이긴 합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오질 않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좀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제 수급주 매매 기준에는 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. 이 차트 모양상으로 좀 깔끔하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넷마블도 또 돌파가 나왔죠. 오늘 게임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.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런 아래권에서의 이런 박스권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자, 얘가 이제 시가gen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죠. 얘 같은 경우는 시총이 8조짜리이기 때문에 자, 이 종목은 매매 대응 해볼 만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질 않았죠. 여기를. 가격을 주질 않고 살짝 아래 꼬리 주고서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봤다고 해도 매수 체결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얘도 오늘 봉이 거의 5.5% 상승이 나왔네요. 그래서 얘는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도 조금은 수급주 매매 대응하기에는 봉 길이가 좀 작죠. 그래서 조금은 그렇고요. 거기다가 또 얘는 또 수급이 얘도 양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와 이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, 이 언택트 관련 자,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다. 그래서 이 외의 종목들을 보유하거나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장은 그렇게 수익 내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을 깊게 주면서 이 하락의 이 깊이가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장 후반부에는 좀 많이 들어줬습니다. 자, 그렇지만은 수급은 그렇게 좋진 또 않았어요.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. 그 물량을 또 개인이 다 받아갔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수를 하면서
시장을 좀 견인을 했는데 그동안은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을 뒷받침해 줬는데 오늘 연기금에서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어요.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서 하루 정도는 매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연이어서 이틀 매도가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. 자,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작의 하락을 아침 초반에 좀 강하게 끌어내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려졌죠. 자, 코스닥이 끌어올려진 건 순전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 관련, 게임 관련 회사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아래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, 시장의 어떤 기운은 이 상승의 기운보다는 좀 하락의 기운이 좀 짙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 선물 지수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자, 선물 지수를 잠깐 보면, 자,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상승의 힘이 약하죠. 그래서 얘는 현재 이제 61.8%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 절반인 50% 구간까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음봉으로 오늘 마감이 됐어요. 근데 얘를 이제 좀 60분봉 정도로 좀 보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 60분봉 차트에 이런 이제 세 개의 산이 좀 생겼어요. 자, 그리고 오른쪽 산이 좀 낮죠? 왼쪽 산이 좀 낮고. 전형적인 이제 뭐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,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요런 넥라인이 깨지면, 요런 이제 저점 라인을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. 자, 요 정도 깨지면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자, 코스피 차트도 이거와 좀 비슷하거든요. 자, 요런 부분도 기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이 우상향 추세는 꺾이지는 않은 모습이고요. 그리고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와 또 여러 가지 저항대 부분, 그리고 각종 지표들의 이안 좋은 결과들, 그리고 기업들의 1분기 실적, 물론 좋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, 또 향후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은 좀 여기서 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짧게 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의 기운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